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장명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저도 이제 뭐 장명을 업으로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뭐 이것저것 물어보지도 않고 장명료가 얼마입니까? 대뜸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뭐 하루에도 뭐 수십 개 뭐 엄청나게 많이 밀려오는 문자로 떡하니 선생님 장명료 얼마입니까 하고 전화 한 통 걸지 않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또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장명하는 이름이 가장 좋은 이름이라고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뭐 대한민국에 뭐 아무리 잘난 장명가가 장명을 하는 이름도 트집을 잡으면 다 100% 빵점 이름을 만들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뭐 옆집에서 누구는 뭐 장명가가 장명을 했는데 잘 풀리고 잘 됐다, 혹은 이름은 함부로 짓는 것이 아니고 쌀 한 대박이라도 주고 장명을 잘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니까 결국은 장명료를 지불하고 장명가한테 장명을 의뢰하는 그런 경우가 뭐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이고 계속 발생을 하는데, 여기서 이 장명료에 관련된 그 문제점들이 또 발생하지 않을 수 없게 되겠죠. 자, 남의 이름을 장명한다는 것은 무형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무형의 지식으로 탄생하는 이름 것이기 때문에 뭐 명품이니 뭐 이런 걸로 이름을 표현할 수도 없는 것이죠. 게다가 장명가의 장명 방법도 다르고 또 자신들이 주장하는 내용도 다 제각각이고 또 그 가격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장명료가 되겠습니다. 이분들 중에는 뭐 몇만 원을 받고 장명 제대로 할 줄도 모르면서 장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최근에 주장하는 그런 모든 문제점들을 잘 조합을 해서 장명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또 한글 성명학과 한자로 사지를 보완하는 이름들을 다 검토를 해서 장명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장명료는 천차만별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 정보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아무리 유명한 곳에서 거금을 주고 장명을 했어도 결국은 어떤 인연으로라도 이 이름이 잘 됐나를 확인을 하고 이름풀이를 문의를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대부분은 무슨 그 트집을 잡아서라도 99%다 잘못된 장명이다, 그렇게 이름풀이를 받게 되고 거금을 날렸고, 그래서 그분한테 다시 또 전화를 하고 찾아가서 이름 좀 다시 지어달라고 하면 이름 없다, 화를 내고 싸운다 이거죠. 이 성스럽고 이 소중하고 경건하게 일을 상호간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 돈은 많이 주었고 장명은 못하고 서로 맞질 않으니까 빵점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해서 싸우고, 본인은 좋은 이름이라고 하고,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 장명료가 되겠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어떤 그 장명료를 돌려달라든가 반만 돌려달라든가 뭐 이렇게 싸울 수도 없는 거죠. 좋은 일 하자는데 마음 한번 이렇게 상하고 나면 안 되겠죠. 물론 지금은 뭐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을 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조정을 의뢰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최근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유선전화, 줄전화가 있다면 그분은 뭐 거기서 장명을 하는 거니까 확인이 되겠죠. 그리고 그것도 안 된다면 전화번호, 그 다음에 이 장명을 인터넷으로 이 장명이 발생하고 장명료를 받을 때는 반드시 통신 판매 그 허가증을 받아야 됩니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신 판매에 신고가 되어 있나 이걸 보시고, 또 제대로 된 분들이라면 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나 이것을 확인하시고, 또 그 다음에 한층 더 이제 그 장명을 어부를 전문으로 하면서 진행을 잘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은행의 신용카드, 그 다음에 핸드폰까지 다 결제가 진행이 잘 될 수 있나도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주소지도 확인을 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 보호원에 그 신고를 해서 보호도 받을 수 있고 중재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메일로 떡하니 주고받거나 전화번호도 없는 데다가 그냥 어디 뭐 지식인에 막 뭐 1등이니 2등이니 하니까 야, 이 사람한테 해자 했다가 낭패를 보고 돈도 돌려받지 못하는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런 것들도 주의를 해야 되겠죠. 결국은 뭐 몇만 원 주고 장명을 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뭐 나쁜 이름이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도 없고, 뭐 100만 원을 주고 장명한 이름이라 그래서 그 이름이 좋은 이름이라고 할 수도 없는 이런 시대가 왔고, 이런 문제가 다 뭐 모든 사람, 모든 장명가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아까 이야기를 드렸듯이 장명료도 안 돌려주고 재장명도 제대로 해주지도 않고 성의를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 결국은 다시 또 장명을 하게 되죠. 그러면 장명료는 뭐 거금 주고 장명했고 또 장명료 또 얼마라도 뭐 돈 10만 원이라도 지불을 해야 하면 천정부지로 이름 한번 지으려다가 마음 상하고 밤새 잠도 못 자고 이런 문제까지 발생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장명업계의 현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명품 타령을 하면서 이 자기가 장명한 이름이 최고다 이러면서 거금을 받고 여기저기 뭐 광고 뭐 핸드폰 뭐 블로그 지식인 뭐 그냥 뭐 포털에다가 뭐 장명 탁 쳐보면 뭐 수십 개의 그 뭐 엄청난 광고의 양들을 본다면 장명료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광고료가 포함이 돼야 되니까. 또 뭐 무슨 특수한 비법 뭐 이상한 그 말을 하여튼 비법이라고 써가지고 장명료를 또 상당수 굉장히 많이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결국은 합리적인 장명료는 그럼 얼마를 지불을 하는 것이 좋을까? 그것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방법은 시대가 많이 변했어. 옛날 같으면 어디 장명소 뭐 찾아가서 이름 하나 받아오면 종이에 써가지고 받아오면 그 이름이 최고의 이름인 줄 알고 죽을 때까지 썼는데, 지금은 이름 하나 받아가지고 장명하지도 않고 대부분 뭐 5, 6개 이상 정도씩 받아서 그 중에서 이제 선택을 이렇게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도 옛날과는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장명하러 장명소에 오라 그래도 안 오시는 분들도 많고 안 찾아다닙니다. 편하게 집안에서 다 신청하고 다 하죠. 물건 사는 것과 물론 똑같죠. 뭐 보이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자녀나 또 혹은 여러분들 계명을 진행하실 때는 이 인터넷이라는 것을 검색을 안 해볼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명 방법, 뭐 장명 그 성명학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이런 것들도 살펴보셔야 하고, 그분이 어떤 학식이나 뭐 그런 이력들을 좀 살펴보고, 물론 다 개뻥 구라로 그냥 뭐 대학에 가서 강의를 했느니 뭐 무슨 원장 자기 혼자 만들어 놓은 무슨 협회 협회 회장 뭐 장명 뭐 해서 그런 거 나라에서 만들고 인정해 준 거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속으시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학식이나 뭐 연륜 이런 것들을 잘 살피셔서 그 여러분들이 지불할 수 있는 적정의 그 장명료를 생각을 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화번호, 위치나 혹은 그 통신 판매 신고증,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나는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어지간하면 훌륭한 장명가와 인연이 맺어졌다 생각을 하시면 이분의 이름이라면 내가 평생 쓰겠다, 내 자녀에게 이름을 물려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절대 물어보지 마세요. 특히 광고만 해대는 이런 곳 지식인이 제일 문제겠죠. 거기 가면 장명의 작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 순위 1, 2, 3, 4위 다 하면서 이름 100% 다 트집 잡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한번 믿고 장명을 신청하셨으면 그 이름을 그냥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쓰셔야지, 여기저기
만약에 대한민국의 장명가가 몇천 명인지 몇만 명인지도 지금 모르는데 그분들한테 장명한 이름 한번 저에게 가져와 보십시오. 다 빵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만큼 장명이 지금 문제점들이 엄청 많겠죠. 제 뭐 유튜브에도 다 그런 문제점들을 알려드렸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아무리 누가 뭐 잘난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장명을 해도 누군가 트집을 잡으면 100% 빵점 이름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것이 성명학이니까 절대 여러분들이 믿고 장명을 하셨으면 좋은 이름이다 생각하고 그대로 쓰셔야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주, 관상, 그 다음에 손금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는 것이고 그들 중에 성명학도 포함되는 것이고 성명 이름이 아무리 좋은 이름이라고 해도 운명의 약 20% 미만의 작용을 한다고 장명가들 스스로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극복하고 노력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적정한 장명료를 지불을 하고 장명을 하셨다면 여기저기 물어보는 것은 이제는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정 장명료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기에 40대, 50대의 뭐 회사로 보면 중역이신 분들이 한 달 월급이 얼마 정도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겠죠. 10만 원, 20만 원, 그 이상? 자, 30만 원 이상의 장명료를 지불하고 자녀의 이름을 장명하면 비싼 이름이니까 더 좋은 명품 이름이 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자, 뭐 이해하셨겠죠? 힌트 얻으셨겠죠? 제 나이 정도, 뭐 40, 50대 이 분들이 그 중역 정도 회사에 되시는 분들이 한 달의 월급을 일당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얼마 정도 내가 지불하면 될까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장명료에 적당한 책정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 합리적인 장명료 과연 이 시대 이렇게 성명학이 전부가 다 다르고 주장이 다 다르고 맞지도 않는 이 상황에서 얼마의 장명료가 합리적일까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시간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함께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 고맙고 감사합니다.